예,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은 두 번째 특강으로 체제 전쟁과 주사파의 전복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지 혁명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이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그전에는 인민이란 말을 넣었었어요.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론이었는데 여기서 민민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인민이란 말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좀 뭔가 좀 반발을 초래한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NLPDR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칭 NL이라 그러잖아요. NL. 여기서 따온 겁니다. 북한이 만들어 놓은 거죠. 혁명론. NL 그룹,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이 우선이다. 그러면 PD는 뭐냐면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지금 현재는 계급 해방이 우선이다. 이래서 지금 서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주체주의자들하고 그다음에 정통 공산주의자하고 대립, NL과 PD 대립 이렇게 돼 있죠. 1980년 10월에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인으로 명문하고요. 그다음에 민족해방 민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전 조선을 주체 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당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요. 당면 목표는 우선 대한민국 남쪽에서 남조선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합쳐가지고 전 조선 주체 사상화 수령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공산주의 건설이. 그래서 2단계 혁명론입니다. 북한의 혁명론은. 그래서 이 시기 혁명 전략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지금 최근엔 91년도인가요? 거기는 인민을 빼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 NLPDR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서 그래서 3대 투쟁 과제를 추천합니다. 자주민주통일, 자민통. 여러분 지금 한국의 주사파들 전부 자주민주통일 이야기합니다. 이거 북한의 혁명론 있기 전에는 대한민국에 한 번도 나타난 적 없습니다. 80년대 북한의 혁명론을 수입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자주민주통일이라는 말이 나타났어요. 이게 북한의 3대 혁명투쟁 과제를 말합니다. 혁명투쟁 과제. 자주는 뭐예요? 반미자주화. 반미를 말합니다. 민주는요. 보수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반대하는 말합니다. 통일은요. 연방제 통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 혹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 민족 통일 투쟁 이 3대 과제를 말합니다. 이인영이가 맨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언론에 나와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자주민주 통일이다. 이거 북한의 혁명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 혁명론에서 수령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자주민주 통일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에 제가 유금주 교수에게 1987년도 보겠습니다. 새칭 민주화 투쟁이라는데 이거 민주화는 인민민주를 말하는 겁니다. 87년도 학생운동 당시 전대협이
서대엽이 주장한 80년대 투쟁은 인민민주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도부로 있었어요. 그래서 호언철폐 독재타도를 외쳤지만 당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발을 이용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회 전체를 혁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혁명의 수단으로 민주주의 투쟁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보면 당시 뿌려진 유인물 보십시오. 군부독재 타도하자. 그 다음에 군부독재 지원하는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고 거기에 항상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그 유인물을 제가 한번 구해봐야겠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제가 당시에 썼으니까 그 내용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6월 투쟁은 그냥 단순히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아닙니다. 제가 이건 법정에서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대협 그리고 당시 학생운동의 지도부는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꿈꾼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민민주를 꿈꿨습니다. 공산주의를 꿈꿨습니다. 북한처럼 되기를 꿈꿨습니다. 이게 87년 6월 투쟁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기획에 일반 시민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럼 미선이 효순이 때는요, 광우병 때는요, 주사파들의 기획에, 주사파들의 체제 전복 전략에 동원된 겁니다. 87년 6월 호언철폐 독재타도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유신체제, 그러니까 그 대통령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87년도 당시에 우리 경제력은 높아졌고 자유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 스스로 대통령을 뽑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의 간접 대통령 선거제를 반대했어요. 그거를 기화로 그들을 동원한 거죠. 그래서 호언철폐 독재타들을 내세웠지만 저희들의 목표는 뭐였냐? 공산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학생운동은요, 민주화 운동 아닙니다. 특히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명백하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민주주의인데요? 당신이 꿈꿨던 민주주의는? (8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 학생운동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령한 남조선 해방을 위한 혁명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화 투쟁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전시키는 공로를 했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보상금 받았죠. (3대) 투쟁의 주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혁명론에 의거해서 나온 세 가지 투쟁입니다. 하나는 반미 자주화 투쟁, 하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 독일 통일 연방제 통일 투쟁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대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주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미국을 몰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미국에 받죠. 주한미군 철수하라. 근본적으로. 한미동맹 폐지하라. 평화협정. 이 평화협정 실현은
문재인이 유엔 총회 가서 외쳤습니다. 말로는 좋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여러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존재합니다. 그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요, 휴전이 없어지는 거죠. 종전선언이 되는 거예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되니까.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주한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지금 현행대로 해서 만약에 북한이 침범하면 유엔군이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엔의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유엔의 결의로 지금 주한미군이 유엔군으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유엔의 결의 없이 우리는 연합군을 꾸려서 북한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행대로 하면. 그럼 만약에 평화협정이 실현되면 유엔군이 해체되는 거죠. 그럼 유엔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침략하면. 미군이 참여할 유엔 결의가 있어야 돼요. 유엔 결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유엔 결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 기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지는 주한미군 유엔군 기지입니다. 보급 창고죠. 여러분, 지금 미군이 지금 10,000km에 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0km 밖에서 물자를 날라와야 됩니다. 기름도 가져와야 되고 사람도 와야 되고요. 또 장비도 와야 되고요. 폭탄도 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전쟁 끝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군에 의거해서 유엔군의 배후 기지로 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실현되면 일본이 지금 유엔군 기지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지죠. 그럼 일본에 있는 유엔군 기지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럼 평화협정 실현되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만약에 한미동맹이 다시 연합군이 아니라 그냥 한미동맹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럼 미국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오려면 미국이 평화협정 실현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전쟁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참여하려면 미국 의회 결의 다 거쳐야 되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실현, 종전선언 이게 사실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 겁니다. 한미동맹 폐지를 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한미동맹 때문에 아시지만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한미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면 69만 명의 주한미군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2,000대, 그다음에 비행기 약 10개 전달을 비롯해 200, 그러니까 그 함정 200대가 전쟁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으로 진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이게 2,000조에 달하는 돈이 투입돼서 북한으로 진격하는, 지금은 공짜입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은 국가의 목표가 남조선 혁명을 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세계 최강 미국과 전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미국하고 떼놔야 돼요. 미국이 참전을 막아야 되죠. 이게 북한의 목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지시켜야 되죠. 그럼 그 전 단계가 뭡니까?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바로 그 짓을 했습니다. 북한의 앞잡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북한이 전쟁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세 개가 반미 자주투쟁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러고는 이제 한미 협정을 폐기해라. 전시작전 지휘권 환수. 여러분 전시작전 지휘권도요. 여러분 지금 69만의 미군하고 2,000대의 비행기와 200대의 함정이 참여하고 연합군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누가 지휘하겠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 가운데 우리는 듣도 보지 못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기 무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휘합니까? 그래서 유럽연합군도 미군 장성이 지휘합니다. 그리고 평시작전권은 이미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전쟁 시에만 한미연합사 사령관 미군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휘권 회수도요. 양국군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반대하면 지휘권 박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한국의 모든 군사 지휘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선동해요. 거짓말입니다. 노무현도 그런 거짓말이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반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비가 전체 GDP의 2% 미만입니다. 대만이 한때 8%까지 썼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 4%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면서도 우리의 국방비를 적게 쓰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때문이죠. 지금 모든 투쟁을 북한의 3대 투쟁 가운데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맞춰라. 이게 지금 북한 혁명론, 3대 혁명론의 지령입니다. 그래서 미선이 효순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교통사고인데 불행한 아이의 죽음이지만. 근데 그거 미국 몰아내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3대 투쟁 과제인. 여러분 중국에 투쟁한 거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광우병 때도 미국 몰아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중국의 위험 물질들이 있는 그런 많잖아요. 발암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었고. 근데 반중 시위하는 거 보셨습니까? 좌파 시민단체들 안 하잖아요. 왜? 그건 혁명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핵심 내용은 국가보안법 철폐입니다. 지금 사실상 국가보안법은 거의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산주의 실현하자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지금 잡아가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군대에서 위대한 김정일 수령 만세를 외쳤는데 그 사람 무죄 석방됐어요. 그다음에 공안 통치기구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북한식 용어인데요.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부터 지키는 그런 국가기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 공안경찰이 있죠. 그다음에 공안검찰도 있고요. 또 국정원들도 있죠. 그다음에 군대 내에 사는 기무사령부 같은 이게 지금 다 해체시켰잖아요. 문재인 때 지금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가장 간첩에 대해서 수사 역량이 많고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국가정보원 지금 간첩 잡는 기능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경찰에 지금 아마 넘겨놨습니다. 문재인 때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수는 뭡니까 또? 공산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석기 양심수 석방 결국 석방했잖아요. 국가보안법 완전히 펼치하고. 이게 지금 다 북한이 지령한 3대 혁명을 위한 3대 투쟁 과제가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벌금 제는 수행하고 있어요. 군대에 있는 뭡니까 국가 기무사 문재인 때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것도 거짓말. 그 기무사령부가 그냥 군인은 다 계획을 세우더니까 만약에 비상계엄식 어떻게 활동할 계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할 쿠데타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짓말. 그건 다 지금 무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명분으로 기무사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기무사의 국군 기무사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뭐냐면 간첩을 색출한 요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지금 노하우나 수십 년째 이들이 받았던 사람들 다 일반 부대로 보내버렸어. 누구 좋으라고? 간첩들 좋으라고.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문재인 보고 간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민족통일투쟁, 공동선언 이행하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그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하나다. 연북의식. 이런 것들이 민족통일투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국통일투쟁에. 문재인 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만약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지 않았더라면 이재명 때는 이것을 훨씬 더 사실상 연방에 들어간 것까지 갈 뻔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것이 지금 북한이 내온 혁명론입니다. 그 혁명론이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혁명론을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민주연립정부. 북한의 이제 민주주의 혁명론에 보면 민족해방민주 주요 전치 목표하고 보조 전치 목. 전치는 뭐 이렇게 취한다는 거니까요. 주요 보조가 이 가기 위한 보조적 단계로요. 민주연립정부요. 민주연립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쇼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민주연립 정권의 기능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사실 민주연립 정권이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민주연립 정권은 뭡니까? 하나는 이 정치권에 들어있는 전대협 주사파들이요. 전대협 주사파. 그 다음에 민노총. 그 다음에 저 시민사회단체에 있는 참여연대 비롯한 이들의 연합정권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북한의 혁명론의 기능이 이렇게 파쇼적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를 실시하자. 그럼 파쇼적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파쇼적 정치 체제란 경제와 그다음에 정치의 보수 세력을 말합니다. 경제는 보수 뭐예요? 재벌을 말하는 거죠. 정치는 보수 정당이나 보수 지도자들을 말. 문재인 정권 때 뭐 했습니까? 적폐청산해가 이들 싸그리 감옥에 보냈잖아요.
재벌 6개 재벌인가요? 총수를 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재용도 감옥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보수 정당 혹은 보수의 지도자들, 보수의 국가정보원 원장 3명 다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2명 감옥 보냈습니다. 약 150명을 전부 감옥 보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령한 혁명을 위해서 민주연립정권의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기능대로 문재인이 한 겁니다. 파쇼적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말이 이 의미입니다. 미제이 기생하는 반동 관료배, 반동 관료배가 누굽니까? 150명, 전직 대통령 2명을 비롯한 보수 정당, 보수 정치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매판 자본가 재벌을 말하는 것. 그들의 정치 기반을 부수는 것, 이거 적폐청산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난동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혁명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혁명론에 따라서 파쇼적 정치체제를 개혁하라고 지령하고 있어요. 파쇼 정치체제가 뭡니까? 파쇼라는 게 공산당 공산주의 용어거든요. 정치 경제가 통합된 걸, 보수적인 정치 경제 통합체제를 공산당은 파쇼적 체제라고 합니다. 경제는요, 재벌을. 그래서 감옥 보냈잖아요. 적폐청산은 결국은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말 모골이 속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혁명론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나와 있는 걸 제가 해설해 주는 겁니다. 파쇼적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미제이 기생하는 반동 관료배, 미제국주의에 기생하는 반동 관료배, 그 다음에 매판 자본가 등의 정치 기반을 부수는 걸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연립정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 민주연립정권이에요. 그래서 혁명 과정에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연립정권은 전대협에 정치권에 들어간 전대협과 민노총과 그다음에 참여연대 이들이 합쳐가지고 연립정부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북한이 지령한 역할을 한 거예요. 파쇼적 정치체제 개혁 뭐예요? 재벌 감옥 보내고 그다음에 보수 정치인 대통령을 비해서 전부 감옥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보수에 아주 씨를 말리겠다 했잖아요. 보수 세력을 불태우겠다 했습니다. 이해찬이가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인민민주로 갈 뻔했습니다.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들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한 위대한 국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광훈 목사님 지도자와 함께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구출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전략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치 생활의 민주화는 뭡니까? 적폐청산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해찬은 한국 보수 세력을 불태우겠다고 했습니다. 보수 세력은 뭡니까? 현재 이제 여당이죠. 이제 여당 됐으니까.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광화문 애국 세력과 그다음에 미국의 우호적인 정치인, 고위관료, 군인들, 그다음에 대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파쇼 체제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 2명과 당시 고위관료 약 150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집단에 관련해서요. 삼성그룹, 롯데그룹, 내노라는 기업 집단 오너들을 감옥을 보냈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정권이 더 연장됐으면 이들을 전부 국가 소유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그 오너의 지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오너 지분이 연금이 많습니다. 그 사실은 국민연금이 그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거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권은 그래서 체제 전복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애국 세력은 저들의 전복 작업을 막은 겁니다. 온몸으로. 그리고 국민을 일깨운 겁니다.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이게 파쇼적, 그러니까 지금 민주연립정권의 기능, 문재인 정권이 민주연립정권이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지령하는 민주연립정권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파쇼 체제의 개혁이었습니다. 파쇼 체제. 그럼 두 번째, 사회정치생활 민주화 이런 겁니다. 국가보안법을 첨폐하고 공안개혁, 이거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혁명의 기반을 닦는 거거든요. 국가보안법 완전 무력화됐잖아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맞습니다. 블레싱 SF님, 전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운동이 대한민국 구출한 겁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전복전이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파쇼 체제하고 그다음에 사회정치 민주화 이 내용이 뭐냐면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그다음에 국가공안기관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보안법 거의 폐지가 완전 무력화됐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간첩 잡는 기능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국군 기무사령부에 간첩 잡는 사람들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경찰의 공안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숫자도 줄여버리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활동을 완전 무방비 상태로 풀어놓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선전이나 선동 혹은 투쟁에 방해되는 것을 다 없애는 거죠. 사진해 보십시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이 양심수라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판문점 선언 시대. 국가보안법 버리고 가자. 이게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혁명론에 있는 얘기입니다. 보조 정치 목표.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친북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완전히 친북 정권이라는 것은 북한의 직접적 지령을 받는 정권을 말합니다. 직접. 북한 노동당이 직접 지시하는 정권. 이 정권 들어서기 전에 단계 연립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립정부를 통해서 친북정권으로 간다는 거. 혁명정부로 간다는 거. 북한의 혁명론에 따른 남한혁명의 경로를 볼까요? 통일전선체, 진보정당을 구성, 민주연립정부 구성,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집권까지 기반을 확립해서 기반까지 갔죠. 이 전에서 지금 우리가 멈춘 겁니다. 이게 지금 광화문운동 세력의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춘 거예요. 바로 맨 마지막 혁명, 맨 마지막 단기 전까지 갔던 거예요. 모골이 성년에 우리가 이루어낸 겁니다. 정광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낸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혁명론은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북한과 연합해서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 혁명론이죠. 남조선 혁명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북한과 연합한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주산파들의 대한민국 전복전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복전이 이루어졌던 거죠. 문재인 때. 전복은 뒤집는 걸 말이에요. 버전을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의 전복전에 취약합니다. 내부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복전. 외부로부터 오는 전이 아니라 내부에. 내부에 전개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복투쟁에 방어 능력이 약합니다. 그다음에 선동정치 타락하기 쉽습니다. 특히 내부의 적이 방어 능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한 기본권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체제의 공격에 이용을 전복전에 이용하기. 그래서 공산주의도 뭐래요? 공산주의를 선전할 자유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체제를 전복할 자유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내부에 허용한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기념연설 건국 기념연설에 대한민국 민주정체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자유와 권리 보장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들은 전복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합법투쟁, 공산주의들 투쟁 전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법, 그다음 비합법. 비합법은 완전히 불법을 말하는 거죠. 지하에서 벌어지는. 그다음에 반합법, 합법과 비합법 살짝 섞어 놓는 것. 저들의 합법 투쟁을 이루는. 법의 테두리에서 법이 허용한 공간에서 활용해서 공산주의 이념과 정당성을 선동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개인들이 이를 표현한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마음껏 공산주의를 외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세상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순실 사태 후 광장을 장악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의 답이라고 마음껏 외쳐도 아무로 제재하지 않았고요. 고등학생이 혁명정부를 말하면 이게 합법투쟁 전술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체제를 전복한 자유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독일은요. 헌법보안청에서 반체제 운동을 한 사람은 절대로 공무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공무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 미국도요.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은 가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이 체제의 보장 원리는 뭡니까?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걸 체제를 깨트려서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보장하면 안 되는 거죠. 전복전이란요. 전쟁이 아닌 수단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리는 타도하려는 활동을 전복전이라. 윌리엄 로즈나우의 얘기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죠. 로즈나우 박사. Subversion and Insurgency. 폭동과 전복이라는 책에서요. 그래서 이 전복을 구체적으로 4단계를 나누었어요. 전복전은 전위글이 우선 형성된다. 그 다음에 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한다. 그 다음에 이들이 침투된 사회각층에 침투해서 시위와 데모를 통해서 사회 혼란을 유도한다. 5번째, 평화적 혹은 전민항쟁, 그러니까 극심한 투쟁 데모를 통해서 권력 획득 혁명을 완성한다. 이게 전복 전략이다. 4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람시를 이룬 진지전이 어떻게 해요? 진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기동전, 4번째 단계가 기동전이죠.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난 다음에 전민항쟁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다. (1975년도) 자유민주 남베트남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은 대통령궁에 이 월명의 탱크가 대통령궁 그걸 뚫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 탱크요, 월남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베트콩들이 투항하면서 베트콩들이 선전에 의해서 월남이 갖고 있던 탱크가 월명에 넘어간 겁니다. 무기도 훨씬 많았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저거요, 베트콩들이 있었습니다. 베트콩이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 말입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커뮤니스트, 그게 베트콩입니다.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전복전에 무너졌습니다. 저들이 지식인 그룹, 시민사회단체 이런 걸 만들고요. 또 신부들, 또 뭐 승려들 시위에 나섰죠. 나중에 신부 승려들 다 숙청당했습니다. 지식인들 다 숙청당했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그 베트콩들, 베트남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대한민국 뭐예요? 대한민국에는 주사파들에 의해서, 전복전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 베트콩에는 당시 인기 있었던 주지사도, 베트남의 남베트남의 주지사도 베트콩이었고요. 간첩이었습니다. 수많은 간첩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들의 전복전에 무너진 겁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주사파들 전복 활동에 개입된 겁니다. 가장 격렬한 전복전 현장, 역사의 전쟁인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역사책을 가지고 난리잖아요. 왜 역사가 이루어지는가요? 역사를 뒤집는 것은 주사파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역사란 국가의 집단적 기억을 말합니다. 그 공동체의.
국가 혹은 민족의 집단적 기억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조작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긴 작업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통성, 정당성을 어디에 찾습니까? 역사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장악하면요, 그 사람의 정당성, 정통성을 장악하는 데입니다. 북한과 주사파들이 끊임없이 역사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정통성, 정당성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역사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자신의 활동의 근거, 도덕적 근거를 과거의 기억에서 찾는 존재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를 장악한 자는 미래를 장악합니다. 공산주의자들 역사 뒤집기는 공산주의 인민의 나라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주사파들의 전복전투, 역사전쟁이 이렇게 지는 공산주의자들 6.25 당시 공산당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을 지우고 모든 책임을 미국에. 사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 공산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전북인가 어딘가에는 교인들을 불러다가 교회에 가둬놓고 전부 불을 싸질렀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다녔던 안동교회 유금주 교수가 백년사를, 오래된 교회였으니까 백년사를, 여전도의 백년사를 쓰다가 정말 공산당에 치떨리는 만행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6.25 전쟁 당시 여전도의 회장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한부인의 활동을 하는 반공 그리고 아주 지식인 여성이었습니다. 북한 이들이 서울을 장악하고 있다가 도망가면서 삼천공원에서 그 여전도 회장을 불태워 주겠습니다. 산채로요. 그것도. 삼청동 공원에 세워놓고요. 기름을 뒤집어 씌워서 불태워 주겠습니다. 당시에 6살 난 아들인가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아들이 불태워 죽어가는 엄마를 봤습니다. 평생 가슴에 한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서인지 그 2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하나는 유명한 정치학 박사가 됐고, 그리고 안동교회 집사가 됐던 그 아들은 미국에서 공대를 나와서 박사가 돼서 생활을 잘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서 자기 엄마의 죽음을 증언했습니다. 근데 저들의 공산당의 만행은 싹 지우고 미국에 의해서 전쟁의 와중에 진행된 그런 희생들을만 끄집어냅니다. 저들 역사적인 핵심입니다. 2 번째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증오하라. 그래 한국 보수 세력을 무너뜨리니까요.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고 박정희는 독재자다. 3 번째, 김일성과 우리는 하나다. 체제보다 민족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역사 뒤집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제주 4.3 폭동을 민중봉교로 바꾸었습니다. 아시지만 여러분 4.3 폭동 저거 1954년 1947년 3월 1일 제주 3.1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48년 4월 3일 남로당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문재인 때 만들어진 그 공식 조사위원회 문제 보면 남로당 중앙당 상부 지령 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민중봉기였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한 달 만에 부임한 지 박진경 대령이 죽었는데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이들을 학살자라고 해서 지금 이 추모비에다가 창살을 박아놨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전쟁입니다. 주사파 전복전에 어떻게 진행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위그룹이 형성되죠. 전위그룹을 어떻게 대학가에서 주사파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반미 청년회, 제가 있던 조통그룹, 관악자주파, 그다음에 임종석 있던 자민통 그룹들, 이게 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조직들입니다. 반미 청년회 누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 누굽니까? 그 성 스캔들로 물러난 충남지사 안 누굽니까? 그거? 안 누구죠? 그게 잔미 청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인영 반미 청년이 조통그룹은 제가 있던 그룹입니다. 저 그룹은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낸 그룹이죠. 관악자주파는 저 김기식이 문재인 때 뭡니까 그 금융위원장인가 나왔다가 금융위원장인가 나왔다가 여러 가지 뭐 사건 때문에 취임 못했던 그게 관악자주파 출신. 자민통 그룹 임종석 출신. 이게 지금 주사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맨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 김영환 그룹이 만들어졌죠. 김영환 그룹. 이들이 단죄사상 연구회 해가지고 1984년도 지하에서 주체사상 그룹을 만듭니다. 북한의 뭐 예를 들면 그 단파 라디오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86년도에 건대투쟁으로 붕괴되고 그리고 다시 주사파들이 재결합돼 만든 게 반미청년회고 그리고 전대협입니다. 조통그룹. 그러니까 이런 전대협 안에 이런 지하 조직들이 활동한 겁니다. 이 공산당의 조직들은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VO가 있고요. RO가 있고요. RO는 우리 RO 사건 때 보셨죠. 그다음에 RMO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MO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조직의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의 네 가지 단계입니다. VO는 전위정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소수의 핵심당으로 만들어져. 예를 들면 김영환이 만들었던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그다음에 통일혁명당 같은 걸 말합니다. RO는 그 밑에 혁명가들 조직을 말합니다. 이석기가 있었던 RO. 그다음에 RMO는 대중조직에서 활동하는 혁명가 조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반미청년회, 조통그룹, 관악자주파, 제가 있던 뭐 이런 것들은 다 RMO입니다. RO하고 RMO의 뭐 중간 그룹이지만 왜냐하면 대중조직에서 대중조직이란 뭐 전대협이나 학생회나 노동조합 이런 데서 활동하는 조직 활동하지만 그 안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혁명가들 조직 이게 RMO입니다. Revolutionary Mass Organization. VO는 뱅가드 오가니제이션, 전위 조직을 말. RO는 레보루셔너리 오가니제이션, 혁명가들 조직, 혁명적 조직. RMO는 대중 조직이 활동. 그다음에 이제 가장 밑에는 MO, 대중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회나 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 우선 전위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 전 분야에 침투했습니다. 교육계에 들어가서는 전교조가 됐고요. 법조계에 들어가서는 민변국과 우리법 연구회가 됐고요. 언론계에 들어가서는 언론노정과 민원연 만들기. 기독교에도 들어갔죠. 민중교회나 노동교회, 기독교 환경단체, 기독교 언론기관, 각 교단 교육기관 등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좌경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로도 들어갔죠. 참여연대, 경실련 등으로요. 이들이 전위그룹이 형성되고 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싹 다 들어갔습니다. 대학가를 장악당하는 게 그렇게 정말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정치권에는 보십시오. 정치권에도 들어갔잖아요. 주사파들이. 임종석이, 임수경이, 임종석 비서실장, 신동호 연설비서관. 이건 전대협 끝까지 그 문재인과 끝까지 함께 했죠. 남과 북이 생명 공동체라는 거 다 이 신동호 이놈머리에서 나온 거겠죠. 청와대 연설비서관, 백원호 민정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유행열 자치분권비서관, 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지금 국회의원도 있죠. 송인배 제1부속실장, 유성화 제2부속실장. 청와대가 가히 주사파 청와대였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는 조국 민정수석, 사회혁신수석, 정무기획비서관 김금옥, 조한기, 문대리, 박수현, 권혁기, 오정석, 여준성 다 임종석이 있던 조통그룹의 김일성, 충성, 서약서 한번 볼까요?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은 뭐냐면 한민전의 영도 한민전은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약자인데 주사파를 언더에서 지도하는 VO 북한에 있는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에 대한민국 혁명 지도선을 말합니다.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조선 적화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하겠습니다. 이 출처는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 지하 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이 임종석이 있던 자민통입니다.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회장 등에 출마할 88학번 6명과 MT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한 것입니다. 수사에 나온 거죠. 이들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교계, 기독교에도 들어왔죠. 그리고 대규모 시위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지만 1987년도 6월 투쟁도 그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다른 투쟁도 한번 보십시오. 전위그룹의 기획에 의해서 주사파들이죠. 각계에 침투한 세력의 동조로 여론전을 벌이고 소요 사태를 일으켰죠. 한번 볼까요?
2002년도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보십시오. 주한미군 몰아내자 여중생 앞에서요. 주한미군 물론 이 여중생 누가 동원했겠습니까? 저들 전향선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예, 안희정. 예. 임수경입니다. 임수정이 아니고. 예, 조통 그룹은 조국 통일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진짜 모르고 더불당 찍어주는 거죠. 전향선은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전향선을 한 적 있죠. 이 보십시오. 그래서 미선이 효순이 사건을 가지고 장갑차에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한미군 물러가라 하잖아요. 주한미군기지 몰아내자. 어린아이들 동원해서. 이게 지금 전위 세력이 기획하고 그다음에 각계에 침투한 누굽니까? 전교조가 이들 학생들을 동원한 겁니다. 그다음에 윤민석이라는 자는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퍼킹 USA 쇼트트랙 금메달도 당시 그 쇼트트랙 금메달 이렇게 그 제스처에 하나 날라갔잖아요. 미선이 효순이 탱크로 죽이고 통일의 길목마다 회방 놓는 우리 민족의 적 양캐더라. 우리 민족의 적. 이게 누구예요? 미국이란 거죠. 교통사고를 반미투쟁으로 만들었죠. 이게 혁명론의 결과입니다. 혁명론의 지령은 지령한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 광화문이 난리가 났었죠. 그의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회창 결국 여기 나와서 사과하고 결국 그의 선거에 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 김대중이 대통령 됐죠. 아, 노무현인가요? 2002년도입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아, 김대중이 됐군요. 김대중.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08년도요.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어. 이 한미 FTA 발의는 누가 한 겁니까? 노무현 때 한 겁니다. 노무현이 정신 차리고 한 거거든. 응?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문제 삼았죠. 그래서 이때는 언론계에 침투한 그들이 동원됐죠. 언론에 침투한 주사파들이. 그래서 MBC가 뭐라고 나섰습니까? 소가 이렇게 쓰러지는 그걸 만들었잖아요. 소가 픽 쓰러지는. 그 광우병 때문이라고. 그 큰 소가 그냥 힘없이 쓰러지는 걸 그 비디오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저들에게 장악된 그 가짜 교수, 서울대 무슨 교수입니까? 그 교수 지금도 무슨 하고 있던데. 나와서 뭘 했습니까? 한국인들에게는 광우병에게 이렇게 뭡니까? 그 쉽게 감염되는 위험 인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또 아이들 동원했죠. 정교조들은. 뇌성성 구멍탁 우리는 죽기 싫어요. 2008년도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지율 최악이었고요. 응? 광우병 위험 물질이 미국산 쇠고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잘못된 정부의 협상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되게 됐다고. 그 내용은 뭐예요? 반미투쟁을 이는 거죠.
이들이 각 집집마다 이런 현수막도 공급하고요. 그리고 아이쿰 뭡니까 생협이 나섰죠 이번에는. 생활협동조합이요. 두레, 아이쿰 뭐 이런 것들이 나섰죠. 이것도 아시지만 광우병 때도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전위 세력이 기획하고 그다음에 각 침투된 세력들 그러니까 뭐 MBC PD나 그다음에 민노총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생협 조직 이런 것들이 대중을 동원하고요. 그다음에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만들었죠. 그냥 이루어진 사태가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요. 2002년 노무현이었군요. 노무현이 그렇죠. 대통령이 됐죠.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지만 제주도에 가던 학생들의 불행한 사고죠. 그 여러 번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배에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평형수를 채워야 배가 복원력이 있죠. 그러니까 배가 파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기울어지지만 밑에다가 물을 채워두면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주들이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욕심으로 어떻게 해요? 배 평형수 물을 빼고 그 위에 화물을 실은. 근데 화물을 밑에 실은 게 아니고 화물을 배 위에다 갑판이나 이들 위에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균형이 안 맞죠. 그리고 이 화물들을 꽉 묶어야 되는데 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우뚱하면서 꽝꽝꽝 하는 게 화물들이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진도 앞바다를 지나면 거기는 물살이 세거든요. 거기에 배가 기우뚱에다 복원력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시 선원들이 아이들을 탈출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먼저 탈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배에서 대기하라고 잘못된 경험 없는 선원들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배가 무너졌으니까 지금 저기 보시죠. 배가 지금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배가 옆으로 뒤집어지면 앞뒤로 뒤집어지면 뭡니까? 이게 뭐 한 200m 가까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옆으로 뒤집어지면 한 3, 40m가 되잖아요. 절벽입니다. 그래서 당시 해안경비정이 출동했지만 여기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만 구출하고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사파들은 뭐라 했습니까? 마침내 봉인이 풀린다. 7시간의 진실. 뭐 했다는 거예요? 7시간 동안. 이재수님은 문재인 노무현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주사파는 걸 몰랐답니다. 뭐 주사파 사주받은 건 아닐 거고요. 저들이 그러니까 경험 없는 일용직 그런 뭐 배 선원들이었죠. 그리고 선장을 비롯한 자기들이 먼저 탈출해 버렸고요. 하여튼 그런데 7시간 동안 박근혜 뭐 했냐고 나왔습니다. 7시간 동안.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7시간 동안. 박근혜 연애했다 그랬습니다. 외간 남자랑. 두 번째는요.
무당 구됐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용 시술했다 그랬습니다. 아이들 죽어가는데 7 동안 연애하고 무당 굿하고 미용 시술한 그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 제들의 지금 이 선전입니다. 마침내 봉인이 풀린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을 반정부 투쟁으로 몰아갔습니다. 참사를 이용한 겁니다. 지금 저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이태원 사고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부 특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였냐? 저들은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대통령 7시간 동안 아이들 죽어가는데 남자랑 연애하고 그다음 미용 시술하고 굿하는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최순실 사태가 터졌습니다. 총동원해서 최순실이 대통령이 머리에 있었다는 거. 나중에 보면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아예 증거에 넣지도 못했잖아요. 증거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발생해 세월호 태블릿 PC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휘했다고. 그래서 뭐 그림도 어떻게 요상하게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 최순실 들어가 있는 그림도 그렸죠. 그리고 최순실 딸 아예 중학생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최순실 딸은 승마해가지고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받은 멀쩡하게 이대 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거를 전부 거짓말로 해가지고 최순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격이 없는 자신의 딸 정윤아를 이화여대 부정 입학시켰다고 학부모들 분노를 유도하고요.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했다고. 아시지만 뭐 미르 재단인가 그 돈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건 돈 그대로 있습니다. K미르 재단. 그거 경제적 결국은 뭐 했습니까? 뭐 말을 쓴 거, 말 사용한 말도 그는 삼성 거니까. 말 사용한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삼성 걸고 최순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그 와중에 뭐 어떻겠습니까? 최순실이 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자신이 다니는 마사지 샵 원장을 원장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원장이라는 사람 멀쩡히 서울대 나오는 체육학 박사였습니다. 그거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마사지 샵 가본 적도 없답니다. 그가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증언했어요. 근데 저런 거짓말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을 결국은 대통령 탄핵시켰잖아요. 이것도 뭐 어떻게 합니까? 전복전이 진행 어떻게 전위 세력의 기획. 그다음에 여기에 침투 세력들의 동조. 그다음에 동원. 그다음에 시위. 이 패턴이 그대로 유지됐잖아요. 전위 세력에 보이지 않는 기획과 각계의 침투한 세력들의 동조로 시위를 동원하고 그래서 시위 혼란을 유도해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으로 조직했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확대했죠. 민노총에 있던. 그다음에 참여연대 좌파 시민단체들은
시위 기획 및 선전을 담당하고요. 좌파 교수 학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중 동원을 선동했고요. 민노총은 노동자를 동원했고 전교조는 교사와 중고생을 동원했고 문화계는 민중 가수와 선동 그림들 조형물을 제작했죠. 이렇게 해서 광화문 시위에 나섰죠. 촛불 시위에. 촛불 난동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권을 동원했습니다. 국회에 침투한 전대협 등 좌파 국회의원과 당을 이용해서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고 보수정당을 압박했습니다. 보수 세력을 불태우겠다고 문재인은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수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굴복해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니까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래서 겁이 난 헌법재판소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 왜냐하면 그중에 소수 의견 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전원으로 해가지고 탄핵을 가결했죠. 그게 2017년도 3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초유의 거짓에 의해서 탄핵이, 이게 내부의 전복전이었습니다. 전복전의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탄핵이 가결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87년도 보십시다. 87년도 6월 투쟁. 이게 주사파들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다. 이건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민주화 운동 아닙니다.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직선제 개헌투쟁을 매개로 혁명투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미선이 효순이 이 사건 불행한 교통사고지만 주사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회창이 졌습니다. 이 선거에서. 그 다음에 2008년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소고기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1년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도입니까? 박근혜 정권 때. 2014년도에. 뭐가 벌어졌습니까? 세월호 사태. 이때 세월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은 완전히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최순실 사태로, 그리고 2017년도 3월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이게 주사파들의 전복전입니다. 어떤 과정을 진행했다고요? 전위가 형성되고, 두 번째로요, 대중 조직으로 각계각층에 침투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을 동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위를 유지하고, 이렇게 전복전이 벌어진 겁니다. 전복전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주사파들의 전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 시간도 설명하고 지금 앞부분에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북한의 혁명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혁명론에 따라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 뭘 했습니까? 북한 혁명론이 지령하는 민주연립정권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했죠. 그 기능 두 가지. 파쇼 체제 개혁하는 거하고 사회 정치 생활 민주화, 다시 말하면 보수 세력을, 보수 정치 경제 세력을 괴멸시키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혁명의 기반을, 다시 말하면 공안 통치 기구를 없애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시행했잖아요. 2017년도 탄핵에 의해서 탄생된 문재인 정권은 뭐 했습니까? 북한 혁명령이 지령하는 이것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우선 6개 재벌들 다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파쇼 체제의 개혁입니다. 파쇼 정치 세력이. 그 다음에 또 보수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2명, 이명박 대통령 아직 감옥에서 못 나왔습니다. 박근혜 지금 다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150명의 보수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고위 관료들까지. 이것이 북한 혁명론에서 지령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북한 혁명론에서 이야기하는 파쇼 정치 세력의 파쇼 체제 개혁이라는 것에 그것을 수행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걸 진행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예 국정원은 간첩 의혹을 받던 사람이 국정원에 아예 그냥 기조실장이 됐었잖아요. 기조실장은 예산과 인사를 전부 틀어지는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박선원이라는 연대 운동권 출신이 북한에게 문재인 정권 때 우리의 주요 기밀들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국가정보로부터 수사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가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돼서 사실상 국정원을 간첩의 진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아예 없애서 경찰에 넘겨버렸습니다. 대신 경찰은 간첩 잡는 기능을 대폭 축소해버리고, 그러니까 간첩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군대 내에 침투한 간첩들을 잡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북한이 지령한 것들입니다. 이걸 문재인 정권이 수행한 겁니다. 지난 우리는 87년부터 특히 2002년, 2016년까지 주사파들의 진행된 전복전을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복전의 핵심이 2017년도 탄핵입니다. 우리는 정권까지 넘어지고 한국 보수 세력은 괴멸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25%밖에 안 됐습니다. 겨우 지난 총선에 우리는 괴멸 직전에서 다시 살아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로 24만 표 차이로 겨우 정권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들의 전복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사를 이용해서요. 민노총이 선봉에 나섰죠. 여러분, 이거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광화문 애국 세력이 만들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최악 최정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힘없고요. 국회의원들 싸우려고 하지도 않으면 정신머리가 없어요. 저들의 전복전으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요? 내후년도 총선에 200석을 만들면 우리는 저들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금 자유마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주사파의 진지로부터 자유의 진지로 만들자 했다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 생활 공동체를요. 그러면 우리는 5천만 전체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듬뿍 받는 나라, 또 희망의 나라, 5천만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북녘 통일하고 중국 이슬람까지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힘들이 생길 겁니다. 그 원대한 꿈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여러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전복전, 주사파들의 체제 뒤집기 전쟁을 우리는 극복하고 그 길로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신본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물질로 만들어졌다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부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부터 독립된 지정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이 인본주의고, 인본주의 끝이 공산주의 주체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세력들과 영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개혁해야 됩니다.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립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주사파들의 전복전에 노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선 신앙에 든든히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독립된 인본주의에 놀아났으며 신앙을 잃어버리고 좌충우돌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신앙의 신비들, 복음의 신비를 다시 깊이 깨닫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되어서 힘입어서 우리가 우선 튼튼히 각성되고 이 힘으로 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과 견결히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자유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배격하는 저 무리들, 온갖 세상의 잡동 사상과 그들의 이념들과 싸우는 중요한 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중요한 용사들이 이곳에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발전 개혁하고 세계교회를 개혁하는 놀라운 운동이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놀라운 비전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축복해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을 위해서 일하는 손은배 목사님과 그리고 변순복 교수님, 유금주 교수 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청교도 신학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놀라운 신학원이 되게, 그리하여 지금 전부 이성주의,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거짓 신학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신학으로 새롭게 성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